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아침 이제 8시 15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사건은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지난 6월 청와대 함영수사 의혹,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큰 흐름은 이 검찰의 계속 검찰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입장에 관해서 청와대가 이 입을 딱 다물고 있었는데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1차 청와대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노영민 실장, 백원호 비서관 전부 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이제 그대로 쭉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특감 반원 중에 한 사람이 느닷없이 말하자면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서 이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여당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이거 너무 그냥 막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위기의식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론몰이를 나섰어요. 이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방향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그런 낌새가 나왔습니다. 그런 낌새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번 주말 되면 뭐가 나오느냐, 옛날 조국식 검찰 앞 시위, 여의도 시위, 또 광화문 시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 정권의 지지층, 즉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서 강력한 대중 동원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말하자면 반검찰 수사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 때는 아예 조국이 바로 장관에 임명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강경하게 청와대와 여권이 이 검찰 수사를 직접 치고 나섰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필 규정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그야말로 이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선택, 이런 하나의 충격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사태보다 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초동 대응에 자칫 섣불리 잘못 나서면 후폭풍이 크다는 것을 조국 사태를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 이틀 딱 기다려봤는데 사태의 추이가 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청와대와 여권에게 불리하게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면 검찰을 반박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 방향을 틀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현재 이 숨을 거둔 운명을 달리한 수사관의 동료, 현재도 청와대 민정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경찰에서 나왔는데요. 총경으로 승진해가지고 여전히 민정에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빌려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과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전부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에 내려간 거 김기현 수사, 즉 이 함영 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고래 사건 때문에 간 것이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뭘 통해서 이제 검찰이 내놓아야 되냐면, 어제 그래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그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서와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휴대폰 수사를 통해서 이 과연 이 운명을 달리한 이 수사관이 얘기한 게 그동안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청와대에 있는 민정실 직원이 전화 계속해야 되니까 심적 부담이 컸다는 거죠. 이 민정실 직원 누군지 압니다.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백원우 비서관, 그 밑에 김광진 비서관, 선임 행정관, 그 밑에 이 사람은 6급이니까 이 숨을 거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현재 그 총경으로 승진해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등등등이 말하자면 이 특감반은 극단적 선택을 한 특검 반원한테 전화를 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 뭐
어린애도 다 짐작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검찰에서는 과연 청와대에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왜 전화했는지, 이런 것이 우선 매우 급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하다 보면 왜 수사를 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분명히 나오고, 왜 전화를 했느냐가 나오고, 왜 전화했는지를 보면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을 맞추려고 한 건지, 말하자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는지, 법적으로 따지면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파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이 결제 선상에 누가 있었는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건의 전모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적 단서가 이 휴대폰에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휴대폰하고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현재 서울 형사 동부지검에 있는 형사 6부, 여기에 있는 이 숨진 수사관이 쓰는 컴퓨터도 빨리 검찰이 압수수색할 것을 저는 당부합니다. 제가 뭐 수사관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항상 컴퓨터, 휴대폰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개인이 쓴 휴대폰 압수수색했으면 당연히 그 PC도 압수수색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PC, 이 수사관이 쓰는 PC는 동부지검에 있으니까, 내내 검찰 수중에 있으니까 뭐 경찰이 와서 그걸 압수수색해 가겠습니까? 청와대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쓰는 PC 안에 또 뭐가 저장돼 있을지, 또 이 사람 집에 있는 PC 안에 뭐가 저장돼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인륜상으로는 아직은 장례 중에 있기 때문에 자택에 관련된 그 PC까지 말하자면 압수수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검찰 안에 있는 PC는 언젠가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나면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을 해 나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나 법률적으로 볼 때 마땅한 것이다. 조국 PC도 얼마나 뒤늦게 서울대에 있는 조국 PC 늦게 가져갔어요. 압수수색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이 객관적, 과학적 증거물들이 나올 수 있는 순서로 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정보를 요구한다며 상당히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인들한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임의 제출을 통해서도 충분히 휴대전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왜 경찰 손에 있으니까요. 이걸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찰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 압박, 조국 사태 때 이미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압박이 세게 되니 아예 초기 단계에 전부 다 이거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요, 청와대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대통령은 일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고, 대신에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일변도 당리당략에 빠져있다, 국민을 보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국민들의 마음속에는요, 안보 파탄, 경제 파탄, 그 다음에가 이 두 개의 공수처법,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자고 하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 어디에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이 이상한 괴상한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모든 국내 관심이 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3대 사건, 친문 게이트, 여기에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 그 다음에 유재수 사건, 그 다음에 김기현 울산 수사 하명 사건, 여기에 다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죠?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야말로 국민 하나만 보고 제대로 수사하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대통령은 한국당 공격만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 수사 어디까지 갈지, 검찰이 얼마나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관은 지금 이제 후속적으로 쭉 나오는 거 보면 제일 중요한 새로운 얘기가 뭐냐면, 이 검찰에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배치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기분이 좀 업되어 있었다. 상당한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계급이 6급이니까 공무원으로 따지면요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무관이 딱 되면 그야말로 관자를 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에 갔으면 일단 사무관 승진은 뭐 반 정도는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동안 일을 하다가 이거 청와대 일 여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겁이 난다. 이런 얘기를 주변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순박한데 일하는 게 너무 위험해서 겁이 난다. 여기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이 수사관은 이 정부 감각도 상당히 뛰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 본인이 하는 일에 관해서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조금 몸을 사리기도 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사람은 검찰 수사관이잖아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법을 벗어났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법을 벗어난 게 현재 의혹으로 되어 있는 유재수 사건, 그 다음에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함영수사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그랬지. 아니 다른 일이 위험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이 청와대 제일 처음에 발령 났을 때 그 기대와 꿈이 깨지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그야말로 양날의 칼 위에 올라앉아 있으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 수사관이 주변 인물한테 한 걸 얘기를 보면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한번 받았잖아요.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딱 보니까 김기현 첩보를 봤는데 경찰 양식이더라. 이런 얘기를 지인한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 문건 생산을 담당했던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이 동료 수사관들 얘기가. 예. 자, 이렇게 되니까 경찰과 그리고 청와대 이 해당 첩보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고 그냥 이첩받은 것을 그대로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제보된 문건 건설업자가 누구한테 제보했다 했어요? 당한테 제보하고 청와대 두 군데 제보했다고 돼 있잖아요. 민정실, 비서실장실. 그 다음에 당은 당연히 적폐청산위로 넘어갔고, 자 그렇다면 경찰로는 제일 처음에 제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경찰 첩보 같다 이 얘기는 이게 굉장히 전문성이 아주 빡빡하게 보이는 첩보 보고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작성자가 이제 거의 나온다. 왜냐하면 이 민정실에 있는 수사관 이 두 명이 작성을 하지 않았으면 경찰밖에 작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성할 수 있는 데는 정당밖에 없죠. 민주당. 근데 지금 박범계는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경찰일지 모른다는 것이 51대 49. 당과 경찰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저도 경찰청 첩보 많이 봤습니다. 경찰 첩보, 국정원 첩보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도 조금만 보면 경찰 첩보하고 국정원 첩보, 그 다음에 검찰 첩보 전부 다 알게 돼 있어요. 문체만 봐도 압니다. 그리고 그 표현, 그 보고서 작성, 이 신문 기사하고 정보 보고서 다 다르듯이 신문 기사도 어느 신문 기사인지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 보고서, 군 보고서 이거 딱 보면요, 보고서 형식만 봐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 쓰는 문장 쓰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딱 알아요. 그러니 이 검찰 수사관이 이게 경찰 건인지 아닌 건지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 지인한테 한 얘기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뭐 수사관이 얘기했다는 지인이 나서서 거짓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가 보면 현재로서는 경찰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심적 갈등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또 이 검찰로 돌아가가지고 2월달 돌아가서
8월 달에 배치받은 데가 바로 유재수 수사팀에 배치를 받았어요. 이렇게 유재수 수사팀에 배치를 받다 보니까 차라리 이 숨진 수사관이 유재수 정보를 알 수 없는 다른 곳으로 인사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번 사건 왜 숨을 거뒀는지,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 위험하다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결국 청와대가 이렇게 고민정 대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 의원들이 이렇게 한마디 하기보다는, 당에서는 대표가 누굽니까? 이해찬 대표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이제 우리 국민적 이렇게 우려가 큰 사안, 그야말로 야당이 국조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안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조국 때도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통해서만 얘기했지 제대로 국민 앞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최고 책임자 국정에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읽어 주실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시면 대통령이 직접 밝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거 공작 비리 비호 해명하라, 이런 사설인데요. 핵심만 제가 몇 말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설이라고 제가 봅니다. 지금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뭐 당리당략 정쟁 앞세우지 말아라 이런 신남방 정책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유재수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 백원우 별동대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싶다. 야, 왜 극단적 선택했겠느냐? 이 모든 일이 문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 예, 지금 책을 홍보할 때가 아니다. 예, 얼마 전까지 청와대 근무했던 수사관의 자살에 대해서조차 침묵했다. 예. 그 다음에 선거 공작과 권력의 비리 은폐는 대통령 측근들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예. 대통령은 가장 큰 소원이 울산시장에 당선된 현재 송철호, 이 사람과 30년 친분이 있는데 그의 당선은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 예. 그 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일면식이 없는 유재수, 처음에는 강한 감찰을 주문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그 다음에 유재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 예. 문 대통령이 두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다. 직접 관여했으면 실적법 위반이다. 실적법을 위반한 대통령에게 어떤 벌이 부여되는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청와대 특감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씨가 감찰 보고서를 통해 폭로했다는 점에서 이런 사건들은 전 정권 임기 중반인 2014년도에 터진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십상시 문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이 저지른 국기문란이다.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다고 했었다. 선거 공작과 권력의 비리 의혹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사건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자초지종을 해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요, 제가 이번 유재수, 그 다음에 하명수사 의혹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시종일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번 사건은 조국 사건 수십 배 엄중한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비리 비호 해명하라 대통령, 이 사설을 보면 제가 그동안에 제 유튜버를 통해서 방송에 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지인들에게 많은 전파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반포 본동과 1, 2, 3, 4동, 잠원동, 방배 1동, 본동 4동입니다. 내방역, 방배역까지가 제 지역구입니다. 선거법상 유튜브를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시는 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옥현 안보TV를 보시면요, 인트로를 넣어가지고 음악도 넣고
잘 만들어서 다시 전옥현 안보TV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그리고 안보TV 많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